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임금과 선비입니다. 옛날에는 선비들이 벼슬길에 오르려면 한양에서 치르는 대과시험에 합격해야 했다. 몇 년에 한 번씩 대과시험을 치르는데 뽑는 사람은 적고 시험을 보려는 사람은 무수하게 많아서 대과급제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때 시골 마을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가진 돈은 많지 않지만 머리는 좋은 데다 부지런히 공부해서 상당한 실력을 갖추었다. 선비는 이만하면 충분히 과거에 급제하리라고 기대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시험을 볼 때마다 보기 좋게 납방을 하고 말았다. 그렇게 나이 40을 넘기고 보니 집안 살림이 말이 아니었다. 아내가 쌍일을 해서 겨우 끼니를 이어갔지만 그렇게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어느덧 다시 대과시험이 다가왔다. 선비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마음 먹고서 길 떠날 차비를 했다. 집안에 돈량이 하나도 없는지라 아내가 삼단 같은 머리채를 뚝 잘라다가 장에 팔아서 노잣돈을 마련해 주었다. 미안하오.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급제하고 오리다. 부디 잘 다녀오세요. 선비는 마음을 단단히 다잡으며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났다. 이번에는 다시 과거 시험에 떨어지면 아예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선비는 수많은 다른 응시자와 함께 과거장에 들어갔다. 하지만 문자를 받아든 순간 갑자기 눈앞이 어질어질해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겨우 정신을 수습해서 답을 써내기는 했지만 평소에 가지고 있는 실력에 반도 발휘하지 못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결과는 또 낙방이었다. 나는 안 돼. 이제 무슨 낯으로 아내를 볼꼬. 선비는 어두워지자 조용히 남산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산기슭에 다다른 선비는 소나무에 끈을 매달아 놓고는 길게 탄식을 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고 마는구나. 그때였다. 선비가 막 끈에다 목을 매달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누가 달려와서 그를 확 붙잡았다. 그리고 그 뒤로 어떤 점잖은 양반 하나가 다가왔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오? 그냥 놔두십시오. 그러지 말고 왜 이러는지 사연이나 말해보구려. 양반이 그렇게 묻자 선비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자신의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았다. 그러니 내가 아내를 어찌 다시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깨끗이 죽느니만 못합니다. 그러자 묵묵히 그 말을 듣고 있던 양반이 이상한 말을 꺼내는 것이었다. 죽기는 아직 이릅니다. 내가 들으니 임금님이 특별히 알성시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걸 한번 보시구려. 그건 금시 초문인데요. 내일 날이 밝으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 시험의 답이 솔개연이라지요. 아무튼 내일 꼭 시험을 보시구려. 다음날 날이 밝자 과연 뜻하지 않은 방이 나붙었다. 대왕께서 이번 대가에 아깝게 납방한 인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알성시를 보이신다 하니 선비들은 많이 참여하시오. 소식을 들은 선비들은 하나둘 과거 시험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전날 목을 매달아 죽으려 했던 선비도 신기하게 여기면서 시험장으로 들어갔다. 선비들은 순번대로 한 명씩 어전으로 들어가서 임금이 내리는 시험을 치렀다. 다들 기대를 품은 표정으로 들어갔으나 나올 때는 모두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다. 도저히 답을 알 수 없는 문제라고 혀를 내둘렀다. 선비는 마음속으로 솔개연 솔개연 소리를 외면서 순서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차례가 되어 안으로 들어갔다. 자, 이게 무슨 글자인지 맞춰보아라. 고개를 들어 임금님을 바라본 선비는 그만 깜짝 놀랐다. 어제 남산 기슭에서 만났던 양반이 거기 앉아있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그는 임금이 자기를 위해 시험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임금이 내보인 종이에는 낯선 글자 하나가 씌어져 있었다. 한자 한 개 써놓았는데 근래에 아무도 쓰지 않는 옛날식 글자체로 써놓은지라 아무도 알 턱이 없었다. 하지만 선비는 달랐다. 전날 벌써 답을 들었으니 말이다.
선비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솔개언을 말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갑자기 머리에 꽉 막히면서 솔개란 말이 떠오르지가 않은 것이었다. 그게 무슨 연이란 말이냐. 그게 그게 임금이 불어 시간을 주었지만 한 번 막힌 머리가 열리지 않았다. 자, 빨리 말해라. 그게 뱅뱅.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다. 뱅뱅이 연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혀를 쯧쯧하면서 말했다. 에이, 안 되겠다. 낙방! 선비는 보기 좋게 낙방하고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밖으로 나왔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머리가 확 뚫리면서 솔개란 말이 딱 떠오르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다른 사람이 불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선비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불려 들어가는 사람을 붙들었다. 보시오. 들어가시거든 솔개언이라고 답하시오. 그게 답입니다. 나는 갑자기 솔개란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뱅뱅이언이라고 했지 뭐요. 당신이라도 합격하시구려. 그러자 그 사람은 선비를 한번 쓱 쳐다보고서 안으로 들어갔다. 자, 이게 무슨 글자인고? 임금이 글자를 내밀자 시험 보러 들어간 사람이 임금께 되물었다. 한양말로 대답하오리까? 시골말로 하오리까? 그러자 임금이 말했다. 한양말도 있고 시골말도 있단 말이냐? 그럼 둘 다 말해봐라. 예, 그 글자는 한양말로는 솔개연이라고 하고 시골말로는 뱅뱅이연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무릎을 탁 치더니 신하들한테 말했다. 여봐라. 그럼 아까 그 선비도 맞는 게 아니냐? 어서 가서 그 선비를 데려와라. 막 남산을 향해 출발하려 하고 있던 시골 선비가 영문도 모르고 임금 앞으로 이끌려 들어갔다. 이번 시험에는 그대들 둘이 공동으로 급제하였다. 앞으로 짐을 잘 보필하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두 선비는 함께 벼슬길에 나아가 집안을 일켰다고 한다. 머리를 잘라 팔았던 아내는 대갓집 안주인이 되었다.